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또 맘카페가 들썩들썩합니다.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우리 아이 어느 기간 보내야 되지? 이 문제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영아기에 어린이집 보내셨던 부모님들도 이제 다니던 기간에서 아이의 연령의 반이 더 이상 없어진다면 또 유치원도 알아보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5살이 되었으니 이젠 좀 새로운 곳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또 부담감에 새로운 기간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엄마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갈등의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의 유아기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 우리 아이는 유아기에 어떤 경험을 해줘야 할까?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기관을 선택해서 보내줘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키를 잡아야 하는 엄마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도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유를 보내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냥 노는 유치원을 보내느냐, 아니면 노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종일관 같은데요. 긴 인생 당연히 이 유아기 때는 친구들과 좀 많이 부대끼면서 놀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유아기 때도 하루의 중요한 일과 시간에 자유놀이를 하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거꾸로 소신 있는 분들의 행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거. 일반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하원 이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신나게 자유놀이를 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일상을 보내는 게 마치 그 책 제목 아시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야기처럼 비장해야만 가능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그 소실 있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셰프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운영도 했었고, 그리고 조리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4세 아이를 전담해서 육아만 하고 있는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4살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일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보통 일어나서 우와. 그래서 사실 9시 이제 사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등원을 했고요.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입타임으로 바뀌어서 9시 반에 등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 시간이 사실 되게 많아요. 기상을 해서 등원을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물론 뭐 씻고 준비하고 뭐 아침을 먹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동안에 어떤 놀이를 이제 하다가 등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뭐 사실 활동적인 놀이를 아침에는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도 물론 않지만 보통은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아침을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아이도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머핀을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 뭐 아침부터 막 베이킹을 엄청 하네요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한이한테도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 돼서 뭐 재료를 자기가 다 꺼내서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계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채를 치거나 뭐 주걱으로 이렇게 반죽을 섞는 것도 웬만하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여성분들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만 4살인데 어쨌든 5살인 거죠, 우리 예전. 그렇죠. 근데 뭐 4살 때도 했죠. 네, 그쵸? 사실 그 전에도 맞아요. 정말 많이 밀가루랑 뭐 많은 것을 뭐 식탁 밑이나 뭐 부엌의 카운터 밑으로 떨어지고 막 거의 뭐 부엌이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시작한 거는 거의 뭐 17개월, 58개월 이럴 때부터 뭔가 그걸로 이제 놀이로 약간 시작하다가 이제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데 많은 한 80% 이상의 이 일을 자기가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본인이 아예 나서서 오늘 엄마 뭘 만드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뭐 더 아기였을 때는 오히려 편식을 별로 안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편식을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걸로 같이 요리를 해보면 아이가 편식을 좀 막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한이가 사실 이제 계란이 어디에 이렇게 머핀처럼 반죽에 섞여 있는 계란은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요. 계란이라는 게 밖으로 표신하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요. 알러지가 계란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계란말이, 뭐 계란찜 이런 거를 전혀 뭐 오믈렛 이런 거를 전혀 먹지 않아요. 아니 계란을 못 먹으면 반찬을 뭘로 하지? 맞아요. 그래서 참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어차피 알러지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것도 엄청 또 재밌게 만들어서 본인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본인이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4번에서 뭐 한 20번 이상 혼자 물론 제가 옆에서 가이드를 하지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본인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주걱으로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아주 살짝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니까 물집이 살짝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잠시 들었던 게 너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제가 너무 허용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잠깐 이제 한동안은 잠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본인이 나서서 나 오늘도 계란 요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된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일과를 사실 물어보셨는데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지금 아침 9시 반, 9시 이렇게 등원이면 네. 집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한 네. 8시 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일어나서 한 2시간의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도 어머님이 아이의 어떤 발달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랑 같이 하루 종일 이제 일과를 같이 하면서 그 전에도 집에서 계속 아이를 케어하실 때도 어떻게 아이를 대하셨을지가 조금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서툰데 이 아이가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들,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당연히 모방하고 싶고 그걸 따라하면서 소근육도 좀 연yap해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어떤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의 어떤 조력 그리고 도움 이런 걸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기쁨을 느끼게 그 과정을 계속 해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철학이 좀 엿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침 8시 반이었고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침의 일과가 끝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사실 옷을 입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한이가 사실 거의 뭐 글쎄요, 한 17, 18개월 그 전부터도 자기가 어떤 옷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옷을 권해주면 자기는 이거 별로 입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옷을 살 때도 뭐 온라인에서 제가 뭔가 이미지를 보여줘서 자기가 고르거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라도 자기가 골랐지 제가 임의로 뭔가 선호를 보이는 그런 옷을 제가 구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취향이 그냥 아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지금 거의 뭐 52개월인데 본인이 아침에도 옷을 골라서 입고 옷을 골라서 나 오늘 이거 입고 싶어. 뭐 무슨 색 양말을 신고 싶어. 그냥 지금도 이게 앞이야? 뒤야? 이것만 물어보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서랍에서 모든 걸 꺼내서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사실 안전의 문제나 뭐 남에게 폐가 되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본인의 의지대로 많은 것을 하고 옷을 입는 것부터 뭐 아침 식사를 하는 거, 뭐 메뉴를 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일단 등원을 하는데요. 이제 등원을 해서 또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한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원을 하면 이제 조용한 놀이를 하다가 이제 계획하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떤 식의 일과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일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과를 본인 나름대로 짜는 것도 집에서 사실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은 아까 아침에 그럼 유치원 가기 전까지 뭐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한 가지 이제 잠깐 잊고 말씀 안 드렸던 게 본인이 유치원에 갔다 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유치원에 갔다 와서 뭘 하겠다고 자기 방에 세팅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 이하나 우리 빨리 출발해야 돼. 근데 나 이거 마저 이거 해놔야지. 나 갔다 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이거 놀려고 이거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아무도 만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계획하기가 이한이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앞으로의 어떤 글쎄요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계획하기를 하면서 내가 뭐를 할 거다 그게 예상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놀이 시간에는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한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것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히려 예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는 저희 아이의 성향상 그것도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하기를 하고 이제 아이는 뭐 일과 중에 뭐 급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바깥 놀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보통은 한 2시 반 정도에 하원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방과 후 수업을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한이가 하고 싶다는 것만 사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이한이한테 이제 유치원에 사실 이제 올해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수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의아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한이가 몸을 움직이는 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키즈 요가와 체육만 신청을 했었어요. 체육 같은 신체 활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은 정말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그룹으로 해서 하지만 사실 요가를 신청하는 부모님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완이와 다른 친구 1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어서 거의 개인 교습과 같은데요. 이제 그 친구가 한동안 독감에 걸려서 나오지 못해서 이한이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벌리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데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처음이어서 그런데다가 또 선생님과 둘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다리를 왜 이렇게 많이 벌려야 돼?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 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그 친구가 안 와서 같이 안 하는 게 조금 너무 불편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요가를 거의 1대1로 하다가 요가는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요. 현재는 체육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체육을 하는 날 이외에는 정말 유치원이 끝나면 바로 하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육을 하는 날만 조금 늦게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2시 반에 보통은 하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유치원 놀이터에서 본인이 놀고 싶을 때까지 놀다가 오거든요.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수업이 이제 뭐 2시 반이나 뭐 방과 후를 하더라도 뭐 4시에 끝나지만 유치원의 놀이터는 항상 5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시에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미리부터 막 누가 와서 뭔가를 치우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고 그냥 5시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 정도 되면 문이 닫히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슬슬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사실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의 성향이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옷을 그냥 하나 이제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 뭐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원하는 옷을 네가 입어라 하고 실랑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그걸 이제 어머니가 접을 건 접고 네가 원하는 거 그냥 그 중에 골라서 편한 옷들 중에 골라서 그거 입어 하고 해주셨던 거랑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고 아까 이제 뭐 할 때 좀 부끄러워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자기의 어떤 마음도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싫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는 상황이 되면 다 거부를 해요. 그게 아마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 먹는 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직업이 이제 셰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좀 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맛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자체에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하셨던 것들이 아이가 조금 호불호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까다로움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지금 아이가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던 밑거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게 확실한 친구들은 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내가 시간 없어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고 엄마가 충분히 설명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갔다 와서 할 놀이를 준비할 거야.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내가 좀 이미 익숙하게 어떤 루틴을 좀 엄마가 알려주셨고 그리고 놀이터 유치원에서 놀 때도 내가 오늘 끝나고 나오면 무슨 놀이를 할 거야 하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놀이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놀이터에서는 보통 어떻게 놀아요? 보통은 이제 모래놀이하고 흙놀이를 워낙부터 좋아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차 트렁크에도 삽과 버켓과 뭐 정말 모래놀이 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제 유치원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삽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양을 찍어낼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 수도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물을 버켓이나 주전자에서 퍼와가지고 막 거기에서 진흙탕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던지 뭐 거기에 뭐 이렇게 개천처럼 뭔가 개울을 만들어서 무슨 놀이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또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그네를 또 한동안 엄청 많이 타기도 하는데 그네가 이렇게 주황색 줄이 달린 그네와 초록색 줄이 달린 그네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주황색 줄이 달린 그네만 타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그네가 비어 있음에도 주황색 줄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거를 꼭 기다려서 타는데 그거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 이하나 주황색 이제 그네가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기다렸다가 타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줄을 쓰면서 본인도 기다려서 저게 얼마나 타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탈 때 또 뒤에 누가 순서에 기다리고 있으면 또 자기가 어느 정도 타다가 이제 뭐 마냥 계속 타고 싶다고 하는 날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또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하나 한 우리 5번만 타고 여기 뒤에 친구한테 우리 순서 기다려주고 우리 또 다시 타면 어떨까 하면 또 그거에 잘 순응하고 또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또 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 놀이터라고 있어서 이제 뭐 미끄럼을 탄다든지 그 위에 뭐 철봉을 매달린다든지 뭐 위에 이렇게 굴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조합이 된 놀이터에서 또 많이 놀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 흙놀이랑 모래놀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유치원 마당에 많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계절에 뭐 다양한 뭐 꽃이라던가 열매라던가 이런 거를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그 배추 그 모종 심기를 아이들이 일과 중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확인을 해봤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배추와 알타리무와 무가 자라 있더라고요. 아, 배추라는 게 그렇군요. 아이들이 눈에 좀 헉헉헉 확인이 되게 잘 네, 자라는 거네요. 맞아요. 정말 비가 한 번만 오면 정말 엄청나게 잎이 커져서 이렇게 막
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지금 물론 이한이 나이 반은 이제 참관만 하는 정도이긴 한데 그 배추를 뽑아서 이제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제 이한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또 이한이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이 아이가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뭐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뭘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챙겨 입고 갔다 와서 놀 걸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유치원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놀이도 자유놀이도 스스로 한번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해보고 하원 이후에도 아주 재미난 얘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그 장면이 상상될 만큼 재미난 얘기했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그냥 놀았네? 계속 놀았네? 계속 노네? 뭐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해보는 그런 경험치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해가는 모습들 지켜보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아이의 그 환경, 시간적인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어떤 나만의 소신이나 원칙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선생님께서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답해야 할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막 너무 뭐 이런 확고한 소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늙은 엄마여서 잘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몰라서 용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유치원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그 흔한 그 유치원 설명회 혹은 간담회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사실 일반 유치원을 찾느라고 오히려 시간을 정말 많이 썼는데 정말 일반 유치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거를 보다가 뭐 많이들 하시는 그 처음 학교로에서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 유치원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여기 같은 유치원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여기만 넣으셨어요? 뭐 다른데 안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찾을 수 있는 일반 유치원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사실 그랬던 이유는 지금 저희 아이의 나이에는 이렇게 놀이를 해서 뭔가를 얻고 그리고 배워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뭔가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억지로 뭔가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굳이 해야 되나? 사실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자기가 앉아있고 싶지 않아도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의무 교육의 어떤 기간이 있고, 물론 그 이후에 뭐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아이의 결정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책상에 주구장창 앉아있어야 되는 시간이 훨씬 긴데, 지금부터 굳이 앉아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막 무슨 육아 뭐 도서 이런 걸 많이 읽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을 때 이렇게 놀면서 뭔가 알아가는 거, 그리고 사실 뭐 따뜻하고 뭐 차갑고 뭐 뜨겁고 이런 것도 사실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알아가는 거, 뭐 책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그리고 뭐 저나 아이의 아빠가 얘기해 줌으로써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경험을 여러 통로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현재 연령에서 꼭 학습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하자고 하면 이제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으시고, 심지어 이제 저희 아이를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 가면 그렇게 잘할 것 같은데 저렇게 똑똑한데 왜 안 보내세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전화 오시죠? 정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여기 좋다고 하는데 여기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뭐, 진짜 아무 걱정 없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플랜도 짜주시고. 네네. 저보다 더 많이 저희 아이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지금 연령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놀이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고,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는 낯선 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3월에 유치원으로 이제 기관을 처음 옮겼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고, 이제 저희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 유치원으로 가는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낯선 것에 대한 어떤 힘듦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이가 이제 즐거워하고 물론 사실 시간이 안 걸리지는 않았어요. 적응하는데요. 거의 2달 정도의 적응기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면 너무나 재미있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게 낯선 곳이다 보니 이제 저와 떨어져서 뭔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원 시간에 이제 엄마와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제가 이제 기관 옮길 때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으로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참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재미있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한테 영어 유치원 왜 안 보내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왜 안 보내냐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처럼 그냥 이한이가 놀이로 계속 뭔가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초등학교 가면 이제 영어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빨리 해야 아이가 이렇게 뭐 발음도 좋고 영어가 이렇게 나의 언어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받아들여지고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물론 당연히 선행을 해서 하면 뭐 발음도 좋고 뭐 더 잘 쓸 수 있고 뭐 더 잘 읽고 잘 듣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은 우선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걸 만약 정말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 물론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저희 아이보다 훨씬 뛰어나게 당연히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냥 다른 아이들 엄청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쩌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시점에 가서. 근데 그때 같이 이거를 이제 영어를 하는 거를 이한이에게 뭐 가이드가 되어주던 이한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되어주는데 그게 엄마의 불안함이 같이 이렇게 투영이 되면 아이도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 어쩌지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불안함이 없다면 다른 애들 다 아는데 우리 아이만 못 타서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 시점에 없다면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한이가 쌓았던 어떤 놀이로 인한 이런 경험 때문에 그때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나의 불안함만 없으면 그냥 아이가 그 시점에 적정 시기에 그걸 배워야 하는 시기에 또 잘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던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들어보긴 하는데요. 이제 심지어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내줬는지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전혀 안 배웠던 친구 같은 경우엔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오늘 숙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아이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당연히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때 그거를 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아이만 못 알아듣고 있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태까지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같이 아이가 불안함을 오히려 제가 좀 더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금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게 힘들어서 네, 혹은 맞아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약간 이상한.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아직 만 4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지만 이제 점점 연령이 올라가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도 점점 사라지면서 아무리 일반 유치원을 다닌다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영어 학원을 가고 또 무슨 뭐 사고력 그렇죠. 수학을 다닌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형이랑 누나들은 점점 수가 적어지는구나를 느끼기도 하는데 저도 뭐 이게 뭐 저만의 소신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내년이 되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게 꼭 학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현재는 안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노는 거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양한 경험이라는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차이가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든 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다양한 경험은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대로 내려오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들 있죠. 생활의 지혜나 어떤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아닌 것들, 그리고 내가 더 즐겁기 위해서 더 즐겁게 탐색해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닌 것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눈으로 보고 따라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박탈시키고 다른 학습의 장을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경험은 못하고 좀 선행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들을 그게 이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거지 아이가 막 찾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거를 아이한테 진짜 해야 되는 경험을 박탈하고 다른 경험을 넣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어머님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또는 우리 아이가 겪어야 될 경험치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정말 쉬운 말로 꽃길만 걷게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다르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들은 왜 이적 엄마가 그 책에 썼죠.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상하게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첫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겪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물론 당연히 이제 부모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죠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되새기면서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제 나이 혹은 심지어 지금 뭐 20대, 30대가 저희 아이가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사실 어떻게 살아갈지 맞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네, 그렇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말 알 수가 정말 없고 심지어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떤 이런 것이 약간 수순처럼 그리고 어찌 보면 예측 가능했었던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특히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는 더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한이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정도로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거를 미리 어떻게 준비한다는 게 물론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한이를 뭐 방치해두고 뭐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대다수의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길일 수도 물론은 있다고 가끔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도 저희 남편하고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진짜 이한이가 정말 뭐 18, 19살 됐을 때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는 시대일까? 혹은 세상일까? 이런 멋지다.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이제
뭐 이한이가 뭐 하도 뭐 이렇게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저희 둘은 저렇게 저거를 하면 뭔가 고치면서라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그렇게 뭔가 고치고 이러면서 아마 로봇하고 경쟁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오히려 찾아주는 거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일이라고 약간 생각을 해서 굳이 지금부터 뭔가 그렇게 공부 혹은 학습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